마찬가지고요. 자,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겠죠?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고 요놈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다 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자, 등비 수열. 이름부터 뭐가 일정할 것 같아요, 얘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정확해요. 네, 미안합니다. 비율이 일정하고요. 여러분,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앞항과 뒷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요 놈은. 등비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등차랑 등비랑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 똑같기 때문에 등차 이해하셨으면 등비는 진짜 어려울 게 1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려면은 뭐 아시면 돼요? 두 개 아셔야 됩니다. 뭐 아셔야 될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려면 첫 항과 공차를 아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은 그러면은 첫 항과 뭘 아시면 되냐? 공차가 뭡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 등차수열인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등차수열에서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으면은 우리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게 등비수열인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할 거예요. 이건 보통 D라고 표현한다 했고, 공비는 이제 비율, 영어로 라티오, 코몬 라티오 해가지고 이제 R이라고 약자로 많이 쓰는데 공비 이제 R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려면 첫 항과 공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답답 안 되는 거 없죠? 됩니다. 등비수열의 관계에서 자, 복습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첫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차이가 항상 뭐로 일정한 겁니까? 얘는? D로 일정한 거 맞아요?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합니다. 우리는 등비수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항상 몇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R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식변형에서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R 곱하기 n번째 항이겠더라. 되실까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항상 공비 R로 일정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맞죠? 자, 됩니다. 등차 다 쓰기 귀찮으니까 차로만 쓸게요. 차고 빕니다. 등차 정비. 자, 일반항. 맞다. 누가? 일로 와. 아이고. 등차에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첫 항에서 A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겁니까? n-1번 더한 거 맞습니까? 등비는요? 뭘까요, 그러면? 첫 항에서. 얘는 하기 전에 보세요. A1은 첫 항 A입니다. A2는 그럼 뭘까요? A에서 공비를 R을 한번 곱한 거겠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3는 첫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했겠어요? 2번 곱했으니까 제곱으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A4는 AR의 세제곱일 거고, 그럼 n번째 항은 A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겁니까? n-1번 곱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 나오겠다 맞습니까? 되시나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더라. 첫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한 형태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식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형태가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일반 형태를 n-1제곱으로 했는데 지금 요 놈은 4 곱하기 3의 n제곱입니다. 이걸 보셨을 때 자, 여러분 얘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은 몇 배 되는 겁니까? 3배 되는 거 맞습니까? 3의 n제곱에서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3배 되는 거 맞아요? 공비가 몇이겠다? 3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까? 식으로 써주면 이런 거예요. n 플러스 1번 장은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여기서 3배 한 거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공비가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항은 4일까요? 물었잖아요. 물었습니다, 제가. 4일까요?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 이 형태에서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이었죠.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형태를 이 식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비를 구하신 다음에 첫 항은 그냥 A 몇이랑 똑같은 거예요. A 1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A 1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세요? 1을 대입해서 구하겠죠. 1 대입하시면 12인 거 맞습니까? 자, 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하요. 이건 보시면은 AN이란 놈이 4분의 1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얘는 공비가 몇일까요?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얘는 공비가 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 공비를 보시려면은 N 플러스 1번 장을 보신 다음에 비교하시면 돼요. 자, N자리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 거지요? 맞습니까? 몇 배 됐을까요? 지금 결국에 2n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2의 제곱배 된 거 맞아요? 4배 됐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공비가 몇이에요?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올 때 4배 됐으니까 공비가 4겠다. 4를 곱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되시나요? 첫 항은요? 그냥 1 대입하셔라. 식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 대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 대입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2의 3제곱 4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2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일반 형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왔을 때 공비는 뭘로 보시면 되냐? 여기서는 3, 여기서는 4였잖아요. 그 4가 뭐냐? n 밑에 있는 요 지수의 밑을 보시면은 우리가 공비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다고요. 되실까요? 되세요? 되시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일반항을 보셨을 때 n 밑에 있는 놈으로 공비를 보실 수 있겠다. 그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읽어내시는 방법이고 첫 항은 식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A1을 구하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덥냐? 자, 그런 상태고요. 일반항 보셨으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다음 놈입니다. 중앙 먼저죠? 그렇죠? 삼 번 내용이고 비중앙인데 역시나 복습하는 겸 등차 중앙도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등비 중앙보다 등차 중앙이 25만 배 정도 중요합니다. 등비 중앙을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당연히 얘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등차 중앙은 정말 쓸 일이 많다. 등차 중앙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등차 중앙은 뭐냐? A, B, C가 등차 수열 이룬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얘네들의 관계식 어떤 걸 얻어내실 수 있었습니까? 등차 중앙은 가운데 놈의 2배가 양옆의 합이었죠. 맞습니까? 자, 등비 중앙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네들의 비율이 다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봅시다. B에서 다음 항 C로 가려면은 공비를 한 번 곱했겠죠.
맞습니까? A에서 B로 갈 때도 공비를 한번 곱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B에서 A로 갈 때는 공비를 얼마를 곱했을까요? 여기서 1로 가는 건 R입니다.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건 R분의 1을 곱했겠다.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되시나요? 여기서 R 곱하시면 C가 되고 여기서 R 곱하면 B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갈 때는 R분의 1을 곱하면 A가 되겠구나. 맞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C를 B랑 R로 표현하시면 뭡니까? B에서 R 곱한 게 C니까 B R이죠. A는요, B랑 R로 표현하시면 뭡니까? R분의 B인 거 맞습니까? B에서 R분의 1 곱한 게 A라고 했으니까. 자, 두 개 곱하시면 뭐 됩니까? 두 개 곱하시면 B제곱 되죠. 다시 말해서 등비중앙은 여러분들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은 형태인 겁니다. 등차 중앙은 합이 가운데의 2배였고 등비 중앙은 곱이 가운데의 제곱이다. 합과 곱 형태예요. 둘이 다른 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럼 이제 저 등비 중앙에서 파생돼서 여러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가 만약에 나와 있는 경우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등차 중앙을 사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다 라고 나와 있으면 직접 문자를 이용해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ED로 잡으시면은 얘가 지금 등차수열 이루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계산이 복잡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게 좋냐라고 했었을까요?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칭이 되게 A라는 놈을 잡고 얘는 A에서 공차를 한번 더한 거, 얘는 A에서 공차를 한번 뺀 거 이렇게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식을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잠 깨시고. 자,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대칭을 만드시는 게 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등비수열도 이렇게 하면 편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운데 놈을 A로 잡았습니다. 이 다음 놈 뭐라고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A, R이라고 잡으실 수 있죠. 전항은요, R분의 A라고 잡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R을 곱해서 만든 숫자니까. 자, 예뻐 보입니까?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계산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둘이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다가 R 곱한 게 얘죠. 어쨌든 요 놈을 계산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분수를 없애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분수로 만드시는, 다시 말해서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는 게 편하겠냐? 그냥 처음부터 A, AR, A제곱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얘는 그냥 기교 없이 순서대로 첫 번째 놈을 A라 잡고 그 다음 놈은 계속 R씩 곱한 형태겠구나. 이렇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라는 겁니다. 되실까요?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차든 등비든 여러분들 무조건 식이 두 개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왜? 등차는 문자 몇 개 잡으실 거예요? 첫 항이랑 공차 두 개 잡으실 거죠.
등비도 어떻게 했어요? 첫 항이랑 공비 두 개 문자로 잡겠죠. 식 두 개 있으면 무조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교도 없이 식 두 개 있으면 무조건 푸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등차는 저번 시간에 하긴 했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합이란 얘기는 A1부터 AN까지에 대한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하시냐? 2분의 뭐였을까요?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한개수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숙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센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등차 수열 여러분들 SN이란 놈이 몇 차식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차식일 때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다. 뭐 AN제곱 더하기 BN 같은 꼴일 때 여러분들이 요 놈이 등차 수열의 합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꼴에서 공차는 몇이었을까요? 최고차항 계수의 2배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는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 2차식인데 여기에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상수항이 없는 경우엔 첫 번째 항부터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여러분들 SN을 이용해서 AN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SN을 이용해서 AN이 뭐냐? 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얘는 모든 수열에서 동일합니다. 등차 등비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SN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N에 대한 관련된 식이. AN만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SN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AN만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거는 A1부터 AN-1, N-1번째 항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시면은 우리 이거 두 개를 빼시면 뭐겠다? 얘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얘는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써드릴까요? 자, 이게 SN입니다. 이게 SN-1이죠. 두 개를 뭐 하시면 AN이 나옵니까? 빼시면 AN이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AN에 대한 일반항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만 자시고요, 여러분들. AN이란 놈이 SN에서 SN-1를 빼면 만드는 거겠더라. 듣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만족되려면 N이 뭐부터 된다고요? N이 뭐부터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걸 만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SN이라는 놈에서 여기에 N이 몇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식도 얘가 1부터 되는 겁니다. N이 뭐 이상일 때부터 되는 거예요. 2 이상일 때부터 되는 거죠. 이 식은 기본적으로 N이 2 이상일 때부터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1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기억을 끄집어내세요. A1은 어떻게 구했을 수 있을까요? S1로 구하셨어야 된다. S1이 A1부터 A1까지 합이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얍삽하게 빠르게 구해내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되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더라. 그리고 그 공차는 최고차항 계수의 2배더라. 책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나갈 내용은 등비수열이니까, 자, 등비수열을 한번 그러면은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S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맞아요? 제가 얘를 A와 R, 다시 말해서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볼게요. A죠? A2는요? 첫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겁니까? 얘는 첫째 항에서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A3은요? 첫째 항에서 공비를 두 번 곱한 거 맞습니까? 쭉쭉 가서 n번째 항은 A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겠어요? n-1번 곱했겠다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S는 이거고요.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짓을 할 거냐? 잘 보세요. 제가 SN이란 식 자체에 공비를 곱해보겠습니다. 공비를 곱해볼게요. 이 식 통째로 R을 곱하겠다라는 거죠. 요놈의 R 곱하시면 뭐 돼요? AR 되겠죠? 요놈이랑 똑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요놈의 R 곱하시면요? AR 제곱 되겠죠? 요놈의 R 곱하시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다음 거 곱하시면은 다음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쭉쭉 곱하시다 보면은 얘 직전 항 곱하셨을 때 요놈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여기 위에 식에다 R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식에다 R을 곱했을 때 요놈은 다음 놈이 되고 요놈은 다음 놈이 되고 요놈은 다음 놈이 되고 다음 놈이 되고 요놈은 다음 놈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되세요? 자, 이 두 식 뭐 하고 싶어요? 빼시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 아니지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는 형태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식을 빼시면은 SN으로 묶었을 때 1-RSN이 다 지워지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위에 거에선 A, 아래 거에서는 맨 꼬다리만 남는 거 맞아요? A 빼기 A 아래 n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의 합은 지울게요. 이거 1-R 넘기시면은 1-R분의 A로 묶었을 때 1-R의 n제곱이 되더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와 첫 항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세요? 여러분들 유도를 한 겁니다. 제가 유도를. SN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가 R을 곱했을 때 이 전항들이 다 다음 항이 되더라. 그래서 싹 다 지워지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남겠더라. 이 공식을 생각하시고 이 공식에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입니다. R이 1보다 커지면은 계산이 어떨 것 같습니까? R이 1보다 커지면 분모가 뭐 돼요? R이 1보다 커지면 분모가 음수가 되겠죠.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심과 동시에 같이 외우셔야 되는 게 R이 그럼 1보다 컸을 때는 위에 아래 둘 다 -1을 곱하시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1 똑같은 식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식을 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만약에 R이 3, 공비가 3입니다. 여기다 넣고 싶어요? 여기다 넣고 싶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넣고 싶으셔야 되고요. R이 만약에 4분의 1입니다. 어디다 넣고 싶어요? 당연히 왼쪽 식에 넣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R의 값에 따라서 이 식에 넣을지 이 식에 넣을지를 생각하시고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실까요?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이 공식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좀 얻어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SN이란 놈이 결국에 R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SN이란 놈이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가 나온다. 그럼 요 놈은 아마 일반항인 AN이 무슨 수열이겠다? N에 대한 거듭제곱이 나온다? 아마 그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요.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SN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의 합이죠,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수열은 아마도 등비 수열일 것이다.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겠다. 어떻게 구하셔야 된다고요? 이 식을 가지고 AN을 구하시려면 Sn-1을 구하신 다음에 두 식을 뭐 하시면 되겠다? 빼시면 되겠다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이 AN이란 놈은 SN에서 Sn-1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시면은 n번째 항만 남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n이 뭐일 때부터 성립할 거라고요? n이 뭐 마이너스 3일 때 됩니까? 수열에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3번째가 어디 있어요? 얘가 n이 몇일 때부터 된다고요? 2일 때부터 된다고요. 왜? 1 넣으시면 뭐 S0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n이 2일 때부터 성립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A2부터는 쭉쭉 구할 수 있는데 A1은 뭘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S1으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등차 수열 때 배우지만 수열에서 그냥 계속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외울 게 아니에요. SN이라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그럼 Sn-1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일 거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빼시면 n번째 항만 남겠죠. 지웠네요. 네, 아무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SN이라는 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AN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합으로 일반항 만들려면 Sn-1을 구하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구하는데요? n 대신에 n-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식에서 n 대신에 n-1 넣으시면 되는 거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더하기 b.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시면 an이 나온다고요? 빼시면 an이 나온다고요. 자, 빼볼게요. b 지워지죠? 오, 고요하다. 자, 이렇게 됩니다. 뭐 할까요? 이 식 딱 봐도? 공통인수가 연락이 많잖아요. 연락이 많습니다. 묶어야죠. A도 묶이고요. 아래 n제곱이랑 아래 n-1제곱이면 뭐가 묶이는 거예요? 아래 n-1제곱이 통째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뭐만 남습니까? 앞에? R 뒤에서 1 남죠? 이렇게 묶이는 거 맞아요? 자, 위에 쓸게요. 다시.
여러분들이 SN이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면은 이거 통해서 Sn-1 구하시고 이놈 빼서 AN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놈도 결국에 n이 몇일 때부터 가능한 거라고요? Sn-1이 나오는 순간 n은 2부터 되는 겁니다. 요 놈은 2부터의 일반항이에요. A1은 어떻게 구해요? S1에 대입하셔서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등차 등비밖에 안 배웠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럼 AN은 아마도 무슨 수열일 거라고요? 등차 수열일 거라고요. 요 놈은 등차 수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인데 만약에 2차식이 상수항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같은 요런 모양이면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거라고요? 상수항이 있을 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라 다시 설명은 못하지만 일단 앞에 책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다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SN이 근데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왔다. 그럼 요 놈은 아무래도 AN이 무슨 수열일 거라고요? 등비수열일 거라고요. 여러분 배우신 게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아마 등비수열일 거예요. 요 놈 역시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냐? 야매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하지만 A0 이런 항은 없습니다. 0번째 항이라는 거 없어요.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등비가 첫 번째 항인지 확인하시려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 S0이 0이면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S0이라는 놈은 없습니다. 0번째 항까지 합은 없어요. 근데 SN이라는 식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걔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S0이 0이 아닌 경우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SN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죠. 아마 AN은 무슨 수열일 거라고요? 등비수열일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등비수열일 거고 요 놈을 가지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A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을 만드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Sn-를 구하셔서 걔네 둘을 빼시면 되겠다고요. 맞아요? 빼시면은 좌변은 AN만 남는 거죠. 우변은 마이 날아가는 거 맞습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2 곱하기 3의 n-1제곱 뺀 걸 거라고요. 맞습니까? 묶이는 거 엄청 많죠? 2 곱하기 3의 n-1제곱 묶으시면 앞에 거에서 뭐 남습니까? 3, 뒤에 거에서 1 남죠? 그럼 3 빼기 1이니까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AN이?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확인하시려면은 뭘 보셔야 됐을까요? 첫 등차 수열에도 마찬가지인데 AN이랑
S1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원래 두 번째 항부터 되는 놈입니다. 맞아요? 얘를 만들어서 뺐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건데 만약에 A1이 S1이랑 똑같으면은 걔는 첫째 항부터 될 거라고요. 1 넣으시면 몇 나옵니까? 4 나오죠? S1 넣으시면 몇 나와요? 4 나옵니다. S1이랑 A1이랑 똑같죠?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쉽게 보시려면은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몇 나옵니까? 0 나오죠? 왜? 3의 0제곱 몇이니까? 1이니까 0이니까 첫 번째부터 등비 수열이 될 거라고요. 야매입니다. 야매인데 알아두시면 쓸 때는 있어요. 등차 수열은 쉽잖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비는 0 넣으면 0 넣었을 때 0이면 첫 번째부터, 0 아니면 두 번째부터. 얼마나 쉽습니까? 기억을 야매니까 이런 것도 기억이 오래 가요. 야매니까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볼 건데 지금 숙제하실 때는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했고 중요한 거 몇 개씩 하면서 외우셔야 될 거 말해드릴게요.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 맞습니까? 공비라고 하고요. 일반항은 등차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했겠다. n-1번 곱했겠다. 맞아요? 등차 똑같잖아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것처럼 공비는 n-1번 곱했을 것이고 일반항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n 밑에 있는 놈이 공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3, 이 경우는 4가 공비라는 것처럼 이 경우는 그럼 뭐가 공비입니까?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얘는 뭐가 공비일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요 놈이 공비일 거라고요. 몇이에요? 지수했잖아요. 우리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2제곱이면 3의 2제곱 9죠. 여러분들 얘가 왜 공비가 군지 납득이 안 된다? 넣어보세요. A1부터 1 넣으시면 몇 나옵니까? 3분의 1 나오죠. A2 넣어보세요. 2 넣으시면 뭐 나옵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 나오죠. A3 넣어보시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27 나옵니다. 지금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배 계속 되고 있잖아요. 9배씩 되고 있겠다. 9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구나. 공비가 9인 수열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등비 중앙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옆의 곱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등비 수열 이루는 세 숫자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놈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수 안 나오게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쭉 표현하시면 되겠다. 합은 오늘 뭐 풀 수 있을지 안 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구하시는 방법이 원리 자체는 이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공식만 외워서 사용을 할 텐데 왼쪽 공식, 오른쪽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똑같은 공식이지만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에 넣는 게 좀 더 깔끔할 것이고 R이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쪽에 넣는 게 음수가 안 나오니까 좀 더 깔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깔끔한 쪽에 넣어서 계산하셔야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억하시고 그냥 야매로 등비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이루어지려면은 S0이 0 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공식 외워두시고 여러분들 지금 등비 일반항 정도 한 번만 생각하고 계세요. 보시면서 좀 외워주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한 건데 5번 내용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358쪽에 원리합계라는 놈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놈은 경제수학이거든요. 그 경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험 추세로 잘 안 나온 추세긴 해서 시험 기간 들어가서
나오는 학교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따로 안 하고. 좀 외워보시면서 여러분들 합 공식 외워주시고 등비수열 일반항 빼시는 거 좀 암기하고 계셔 보십시오.